혹시 기차 타고 다리 건널 때 이거 안전한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안전을 지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우리 철도 설계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게가 무려 400톤이나 되는 열차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십 미터 높이의 다리미를 아무 문제 없이 쌩쌩 달릴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이 KR 코드라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규칙을 담은 말 그대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철도 교량을 만드는 궁극의 레시피북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모든 재료, 모든 과정이 정말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레시피북을 따라서 우리 같이 다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어떻게 이 규칙들이 모여서 우리의 안전을 만드는지 직접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단계는 바로 하부 구조입니다. 뭐니 해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위대한 건축물이 그렇듯이 이 KR 코드도 가장 먼저 땅 밑, 바로 이 기초부터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건 어떤 종류의 기초를 쓸 거냐 하는 거예요. 땅이 단단하면 얕은 기초를 쓰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땅이 좀 무르다, 그러면 깊은 기초를 써서 단단한 안반층까지 파고 내려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그 다리가 지어질 곳의 땅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초라는 게 그냥 다리 무게만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꽝 하고 났을 때 땅이 갑자기 물처럼 흐물흐물해지는 현상, 이걸 액상화라고 하거든요. 기초는 바로 이런 최악의 재난 상황까지 막아내도록 설계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다리 크기나 종류, 땅 상태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 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비용은 어떤지, 심지어 지진 위험까지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안전도 잡고 돈도 아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땅 위로 올라와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다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부 구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다리의 몸통 부분, 열차가 직접 밟고 지나가는 바로 그 부분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대 교량 설계의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계 상태 설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리가 얼마만큼의 힘을 받으면 무너질까? 그 한계점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한계치에 아주 훨씬 못 미치는 힘만 받도록 넉넉하게, 안전하게 설계하는 거죠. 절대 위험한 선을 넘지 않도록요. 그리고 이 KR 코드가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플레이트 거더교나 박스 거더교, 아니면 저렇게 복잡하게 생긴 트러스교까지 어떤 모양의 다리든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설계법을 다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생긴 건 달라도 안전 기준은 딱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런데 강철 다리 설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피로 현상이에요. 멀쩡해 보이는 쇠붙이도 계속 힘을 주었다 뺐다 하면 어느 순간 뚝 부러지잖아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기차가 지나가면서 주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강철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로 문제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다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품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리도 숨을 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 더우면 철이 늘어나고 겨울에 추우면 줄어들거든요. 이 미세한 움직임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다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당연히 KR 코드에서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신축이음과 받침입니다. 신축이음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다리가 늘어났다, 줄어들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받침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과 무게를 부드럽게 흡수해서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이 둘 덕분에 다리가 단단하면서도 유연할 수 있는 거예요. KR 코드가 얼마나 꼼꼼한지 보여주는 예시가 또 있는데요. 심지어
KTX 같은 고속열차가 쌩 하고 지나갈 때 방음벽이 받는 바람 압력, 이걸 계산하는 공식까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방음벽 하나까지도 안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숫자는 뭘까요? 3.5kN 제곱미터. 이건 바로 다리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분들이 다니는 통로, 그 점검로가 견뎌야 하는 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열차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 다리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자의 안전까지도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들어보시면 이 KR 코드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뀌는 법전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칙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표준입니다. 실제로 개정된 내역을 한번 보세요. 2012년에는 국제표준에 맞게 시스템을 싹 뜯어 고쳤고요. 2014년에는 국내 법규 변화를 반영했죠. 심지어 2022년에는 좀 놀랍게도 북한 지역에 다리를 지을 때를 대비한 기준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2024년에는 건선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코드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하부 구조, 상부 구조, 그리고 기타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인데요. 최종 개정일이 전부 2024년 6월 4일, 바로 올해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최신 기술과 지식을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기차 타고 다리를 건너실 때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전이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수많은 규칙들 덕분이라는 걸요. 이건 그냥 서류 뭉치가 아니라 안전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열차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거고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도 닥칠 수 있겠죠. 과연 다음 세대의 KR 코드는 이러한 미래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까요?